안녕하세요. 성북메가스터디 과학강사 신예은입니다. 오늘 설 연휴 지나고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바는 창문여고에서 과학시험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교육 전공하였고 통합과학 교육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교원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학교에서 근무 경력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아이들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창문여는 올해 학사 일정은 아직 안 떴는데요. 매년 학사 일정 비슷할 거고 올해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개학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 자세히 뜨는데 크게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우리 아이들 4월에 중간고사, 6월에 기말고사 있다는 거.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는 내신 대비 혹시 몇 달 정도, 몇 주 정도 잡으셨나요? 3주, 4주, 길면 한 5주, 한 달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대비 기간, 시험 기간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죠. 개학하면 그때부터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이고요. 방학 들어가면 방학 특강 진행하고요. 방학 끝나는 대로 다시 2학기 내신 대비 진행합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다 보니 얘네를 대비하려면 우리가 8주 전에는 잡아야 돼요. 과탐 같은 경우는 보통 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 1회 수업 8번은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좋은 성적 만들 수 있고 상위권에서 성적 유지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이제 중간고사 대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기말고사 들어갈 때 한 1주 정도 쉬고 아니면 3, 4일 쉬고 다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창문여고에서 올해 교육과정도 크게 다름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국어가 주당 수업 시간이 이제 4시간, 1년 따지면 8시간이고요. 한 학기에서 이제 주당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통합과학 3시간, 과학 탐구 실험 1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보통은 이제 주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국영수, 사실 국어도 잘 안 쳐주는 경우 있고 수학이 너무 비중이 커가지고 수학 그리고 영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요 과목이 기준은 아이들 성적 반영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대학 입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인데 이 주당 수업 시수가 크게 되면 주당 수업 시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 아이들이 성적 내신 반영을 할 때 그만큼 반영되는 비율이 크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3시간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까지 하면 토탈 4시간이어서 국어, 영어, 수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과학은 요즘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도 요새는 많이 알고 있고 선행이나 특강 수업들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창문여고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정말 특이해요. 보통 이게 1학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2학기 내용이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대단원이 4개 있어요.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4단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학기 시험 범위는 1, 2단원이 들어가고 2학기 시험 범위는 3, 4단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창문여고는 뒤에서부터 갑니다. 창문여고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까지 그랬어요. 아마 올해도 큰 변화 없이 같은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창문여고는 창문여고 반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창문여고만을 위한 진도나 그리고 수업 계획이 따로 짜져야 된다라고 해서 창문여고 과학반은 따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첫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 괄호로 써놓은 내용이 어느 파트인지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있는데 창문여고는 생명 파트와 지학 파트와 물리 파트까지가 첫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고 당연히 변별력 있는 고난이도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될까요? 맞아요. 물리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 아이들 많이 힘들어 하고요. 이 물리 파트에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큰 변별력 나타내면서 고득점 문제들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문항 몇 문제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과학 파트 문제예요. 이거는 지구과학 파트 문제고 빈출 유형인데, 빈출 유형의 문제인데 반사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거든요.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저 그림 자료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보여요. 완자라든지 아니면 오투라든지 개념 완성이라든지 기출픽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크게 볼 수 있는 건데, 반사율이라는 개념을 창문여고에서 조금 특수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이 자료를 읽어내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전년, 전전년, 전전전년까지 이제 기출 분석을 다 하는데 23년도 기출이거든요. 22년도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아마 매년 비슷한 선생님이 지금 출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다 물리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는 통합과학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얘는 중등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예비고1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맞아요, 전혀 몰라요, 제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 모르고 기억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개념뿐만 아니라 하위 개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도 다시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끔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디귿번 선지 같은 경우는 중등 개념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개념을 써야 하게끔, 즉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중등 개념도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개념도 알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창문여고에서는 물리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2년도, 23년도 연달아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같은 선생님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길어서 둘로 잘랐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의 반쪽을 혼자 차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중에 문제 길이도 제일 길고 배점도 제일 높고, 아이들은 이렇게 조건을 주면 부담스러워해요. 조건을 주는 거는 문제가 친절한 거거든요. 얘들아 이 힌트를 써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들은 좀 거부를 해요. 일단 문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나 조건을 잘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아이들이 자주 보는 자석이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자석이 진자 운동하는 것이어서 얘도 원리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문여고는 매년 객관식이랑 주관식 문항수 그리고 배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구체화해서 알려주시거든요, 학기 초 때. 그래서 이 객관식 문항수, 주관식 문항수를 듣고 그리고 배점을 듣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16문항에 주관식 6문항 나왔어요. 한 문항당 5점씩이거든요. 근데 점수가 30점으로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딸 친구들이잖아요, 창문여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에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는 기준에서는 그 문장이 얼마나 기니, 얼마나 꼼꼼하게 적었니 아니거든요. 그냥 메인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갔니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 시간 안에 메인 키워드를 적어내는 연습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지만 창문여고 시험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창문여고에서 특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이때 개념 이해가 정확히 되어야지만 우리 아이들 창문여고에서 나오는 변형 문제들, 다양한 자료 제시 문제들 풀 수 있고요. 단순히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중등 개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뿐만 아니라 중등 개념까지, 하위 개념까지, 상위 개념까지 모두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창문여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개별적으로 오답노트 제공합니다. 개별적으로 오답노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문제에서 약한지, 어느 영역에서 약한지를 조금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서는 앞에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아이들 지금 수업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똑바로 못 읽어요. 아이들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 자체를 잘 못 읽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서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 접근 방식들을 알려주고요. 개인별로 오답노트 아이들이 직접 쓰면 사실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오답노트 자체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어디가 약점이고 비슷한 유형들에서 틀려오기 때문에 오답노트는 필요하지만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제 조교쌤, 개인 조교쌤 이용해서 아이들 등원해서 하원할 때 오답노트 개별적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할 거고요. 창문여고의 시험 유형에 맞게끔 창문여고 시험 유형에 맞는 문항수,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특이 유형들까지 제가 정리해서 실전 문제풀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8주 수업 진행되고요. 4주는 개념 정리, 그리고 4주는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보통 제가 여고 같은 경우는 물리 파트 먼저 진행합니다. 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학이나 생명 먼저 들어가요. 남학생들은 잘 못 외워요. 여학생들은 물리화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1주차부터 물리화학 개념을 먼저 들어가고요. 그 물리화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계속 넣어주면서 계속 문제풀이로 다져가는 과정이 8주간 쭉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주 누적 테스트 진행되며 기본 유형들 문제부터 심화 유형들 문제까지 꼼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여고에 해당하는, 창문여고의 시험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 사실 동일한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 저는 판서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아이들이 다 따라 적으면서 필기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우리 아이가 잘 푸는지 못 푸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문제 접근 들어가고 있고요. 개인별로 오답노트 제공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 약한지 알아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안 넣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넣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랑 이제 수업 진행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해도 되겠는데 하는데도 아이들이 내신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이 조금 많이 분포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중위권 아이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맡은 아이들이 1등부터 이제 20등까지, 1등부터 30등까지 이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밀도가 상위권 아이들의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상위권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쟁하는 거랑 하위권, 중위권 다 포함돼서 경쟁하는 건 조금 달라요. 아이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좀 잘 하고 있고 지금도 따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문여고는 조금 특이하다. 창문여고는 꼭 반드시 공부를 할 때 뒤에부터 해야 되는 조금 특이한 경우고요. 그리고 창문여고만을 위해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창문여고의 시험 문제는 상위 개념뿐만 아니라 하위 개념까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서술형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통 30점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학생들은 꼼꼼히 적지 못하는 문제보다는 시간 부족 문제가 커요.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자세히 쓰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 못 적었어요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조정하는 거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여학생들 물리 좀 많이 못하고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모르고 틀려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건데 몰라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질문을 2번이고 3번이고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일주일 내내 모르는 거를 이제 숨기지만 않게끔 해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 시험 전까지 어떻게든 깨우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같은 내용 설명하는 거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언제나 오시면 되고, 그래서 과학 시간이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도록, 과학 성적표가 조금 더 만족스럽도록 그런 수업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